자, 시작하자. 일단은 오늘 유제 문제 5번까지 풀어오라고 했던 거였는데 혹시 질문이 있니? 저 유제 5번. 유제 5번? 아 이게 어떻게 저 예. 어떤 거? 이게 x-2의 내림차순을 분열하는 게 응. 뭔 말인지. 아무 기본 문제 5번처럼 만들라는 소리야. x-2의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 x-2의 4제곱 더하기 x-2의 세제곱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x-2 이거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A, B, C, D, E를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지. 저 위에 거랑. 됐어? 마찬가지로 1.9일 때도 똑같죠. 갖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됐습니까? 그럼 집에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 다른 것도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뭐 했긴 한데. 안녕은 안녕한 건데 카메라에 안 걸리게 잘 꺼지도록 해. 카메라에 굳이 네 못생긴 얼굴을 아니 드리고 저희 필요가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 아름다운 얼굴. 서로 잘생겼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뭐 사람마다 개인의 아니 진짜 기준이 아니 다를 수 아니 있어. 근데 진짜 괜찮은데. 결혼을 해. 자, 조용히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뒤돌아가면 될까요? 곱셈 공식. 자,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에 대한 시작을 했었고 곱셈 공식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너희들한테 이거 그냥 우리는 빠르게 계산하는 게 목표야. 알겠지? 또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전개를 하시는 속도가 손으로 쓰실 수 있는 상태면 안 되신다. 알겠어요? 뭐 치환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눈으로 풀 수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배우신 것들은 뭐 있었냐면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 있었죠? 적을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적었잖아. 이거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있었죠. 이 세 가지만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 외웁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빨간색이 없네. 자, 앞에 거에다가 이만큼을 묶어서 뒤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 쓰고 앞에 있는 녀석하고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2배를 해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다. 자, 다시 이 녀석도 앞에 있는 녀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묶어서 뒤로 보시고 이 녀석의 세제곱은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3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 곱하기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 그 다음에 3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3개짜리의 제곱의 합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제곱의 합이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이 2개 곱의 합의 2배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된다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곱식 형태들, 세제곱이든 제곱이든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자,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신 내용이 또 뭐가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합차가 있었어요. 그렇지? 네. 보통 합차기 때문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보통 모든 책에 써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은 뭐라고 했다? 여기부터 치셔야 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는 값 부호가 같은 아이고요. b는 부호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면 같은 녀석의 제곱에서 다른 녀석의 제곱을 뺍니다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너희들한테 뭔 얘기를 하시냐?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값하고 같고 됐니? 그리고 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전체 마이너스 값하고도 같으며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값하고도 같다. 이 네 가지 형태는 다 같은 아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거 다른 것만 구분지면 되기 때문에 앞에는 x 같은 거 y가 다른 거, 이 그 다음 녀석도 x가 같은 거 y가 다른 녀석. 이 녀석은 x가 다르고 y가 같은 녀석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치? 네. 얘네는 x가 다르고 y가 같은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은 녀석이 된다라고 했었죠. 언뜻 봤을 때 이 녀석의 형태는 이런 녀석의 형태로 변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랑 관계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내 보기 편하려고 하면 얘보다는 이 형태가 훨씬 더 비슷해 보이는데 그치? 모양상으로 훨씬 더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얘네들은 얘랑 사실 관계는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워줄 거냐면 이 식 전체에서 맨 앞에 있는 이 두 마리만 갖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이죠. 플러스 b고요. 얘는 마이너스 b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한다?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제곱하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에 제곱을 붙여주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에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이 되는 거다. 맞니?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 자체가 뭐야? 이 녀석에 있는 녀석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이런 젠장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곱해주고 이 녀석을 빼니까 플러스 AB가 된 것뿐이에요. 사실 위에 시도 밑에 지금 같은 아이야. 됐어?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같은 아이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위에 것만 외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만 위에 거를 정확하게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랑 관계성이 있는 건 공식으로 7번은 쓸 필요는 없는데 실제는 누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거냐면 책에 보시면 이런 애가 나와 있죠.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과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이 녀석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실제 이 합차랑 똑같은 아이죠. 무슨 소리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같은 애죠. 이 녀석들이 같은 아이들. 그 다음에 이 xy가 다른 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 했냐면 같은 거의 제곱에서 다른 거의 제곱을 뺐다며.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곱셈 공식에 나와 있는 식인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제곱에 y의 4제곱이 나오게 된 거죠. 저기 x 제곱 더하기 y가 아니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아니에요? 제곱이야. 제곱 빼면 맞네. 네. 됐습니까? 자, 8번째. 자, 중중에서 또 파생된 아이들은 설명 다 했어요. 얘네들은 중학교 때 배운 공식 중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있었죠?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x의 제곱에 a 플러스 b x 플러스 ab죠. 형태적으로는 앞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곱하는 녀석들에서 앞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애고요. 이 뒤쪽에 붙어 있는 애들은 뒤에 있는 아이들이 모양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녀석에 제곱을 해주고 뒤에 있는 녀석에 합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곱한다. 또는 앞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에 합을 곱한다라고 보통 쓰시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에 곱을 해주시면 되죠. 이 녀석에서 파생된 형태의 공식은 얘입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야. 됐니? 네. 얘는 x의 세제곱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ab
BC CAX 플러스 ABC죠? 됐니? 자, 마찬가지로 X를 다 앞에 있는 것들로 A, B, C를 뒤에 있는 것들로 생각하는 거죠. 됐니? 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녀석을 세제곱을 해주고 앞에 있는 녀석을 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합을 곱해주시고 됐니?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 두 개 곱을 합을 곱해주신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을 곱을 우리가 더해주시면 이 녀석의 형태의 공식이 나오시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얘네들은 해봐야 돼요. 그렇지? 네.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원하는 뒤에 있는 아이들이야. 그렇죠? 엄마 네. 정신 차리라. 네. 끝나지.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의 형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5고요. 마이너스 5고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라고 하면 앞에 거에 세제곱 써주고요. 일단 앞에 거에 제곱을 쓴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들을 다 더할 건데 다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곱해. 마이너스 6이죠? 곱해. 마이너스 15죠? 네? 30. 1 뭐가? 아니 아, 계산했다고? 네 자, 마이너스 아니구나. 6에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1이지?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해서 10을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1x. 됐어?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5를 곱하면 플러스 30이죠?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네. 숫자 계산은 뭐 손으로 쓰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바로 전개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남아있는 공식은 10번째 인수정리 중학교 때 공부한 건데 ax 플러스 b 곱하기 아, cx 플러스 d고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 앞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B하고 D는 둘 다 뒤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건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ACX 제곱을 썼었죠. 네. 그래서 앞에 곱이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AD 플러스 BC X였잖아. 실제로 이렇게는 밖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여기는 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됐니?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안에 있는 녀석의 곱에다가 더하기 밖에 있는 녀석의 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BD 뒤에 있는 녀석의 곱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너네가 배울 공식에서 딱 한 개를 제외하고 다 설명을 한 상태고요. 사실 이 11번째 공식은 네, 곱셈 공식 자체로는 1단원에서 시험 문제는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영원히 볼 일 없는 아이고요. 이 형태 중간에서 나오는 녀석의 식의 변형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써 있는 걸 갖고 예를 들어서 풀이를 할 수 있을 때 너희가 그냥 눈으로 직접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11번은 예외야. 11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식 그대로를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곱의 형태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3의 b이다. 이게 이제 11번째 공식이죠. 외울 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나 뭐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식 자체로 통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물론 곱셈 공식 자체로만 해서는 이거를 변형된 식, 저 A가 X고 B가 2Y고 C가 1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새끼가 나오긴 합니다. 됐어? 근데 이제 사실 1단원을 제외하고 나면 이걸 영원히 볼 일이 없고요. 그 중에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식과 요 끝에 있는 요 식은 보게 되죠. 이 설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러면 얘네들은 뭘 얘기를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덩어리를 기준으로 요 녀석에서 여기 있는 녀석이 뭐가 된다? 제곱의 합이시죠. 됐니?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으면 두 개 곱의 합이에요. 왜? 제곱의 합에서 두 개 곱의 합을 뺀 녀석을 앞에서 곱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시냐면 세제곱의 합과 마이너스 3개 곱의 세배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게 되죠. 됐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은 사실 너네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별로 잘 안 나와. 다만 이 얘기가 나오죠. 원래는 인수분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어차피 나올 얘기라서 여기서 미리 얘기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맨날 이런 게 나오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 3배의 A, B, C 1대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이면 정삼각형. 얘가 이제 정삼각형이 된다는 걸 맨날 얘기한다는 거죠. 0으로. 0으로 다 같아지진 않아. 미친놈아. 그냥 같은 거야. 어. 0으로 같아지면 어떡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면 그게 삼각형이냐? 할 수도 있죠. 삼각형이.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겠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 물리적인. 귀여워. 물리적인. 오은영색. 미분형. 누구야? 오은영색.
나 은근히 봤어. 일찍고 봤는데. 패가지고 잘 아니 그런 거 본 거는 그 자세히 본 적은 없고.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길에서 그 길거리, 그러니까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담배 피고 이런다고 신고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한테 맞짱 뜨려고 엄청 세. 되게 당황해 보이는데? 이근요. 선생님도 해봐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치마 입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되게 당황할 거야 다들. 저기 자, 여기 봐. 자, 얘가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요 부분 영의적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네. a 제 x 더 b 세제곱 더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라는 뜻이죠, 이 얘기가.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라는 소리죠? 앞에 있는 이만큼이. 네. 맞아? 얘가 0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의 풀이로는 결국 뭐 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얘가 삼각형의 실변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의 값이 될 수가 없어요. 없는 애고 그러면 얘가 0이셔야 되는 거잖아. 네. 됐니? 네. 그러면 이 녀석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2배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애들의 형태가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잠깐 설명을 좀 하면 자 마이너스 2ab 기준으로 앞에다 a제곱 따라주고 b제곱 따라주고 마이너스 2bc 기준으로 앞에다 b제곱 따라주고 뒤에서 c제곱 따라주고 마이너스 2ca도 기준으로 c의 제곱과 a제곱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얘가 a-b의 제곱이고 얘가 b-c의 제곱이 c-a 제곱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다 더하면 a제곱 2개 썼고 b제곱도 2개 썼고 c제곱도 2개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랑 똑같아진다? 2분의 1에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이 0이다. 자, 어떤 수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이잖아? 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인데 다 0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3개를 더했더니 0이야. 그러면 이 새끼가 0이라는 소리죠. 얘가 0이려면 A랑 B가 같아야겠죠. 네.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B랑 C랑 같아. B하고 C가 같아야 될 것이고 얘가 0이 되려면 C와 A가 같아야 돼. 그런 얘기는 결론값이 뭐란 소리야? A랑 B랑 C가 같다는 소리야. 네. A랑 B랑 C가 같으면 얘는 뭐가 될 거야?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된다. 이 뜻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자주 나오는 아이고 네. 조건적으로 사실 결론은 뭐냐? A, B, C가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A, B, C가 양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는 순간 A, B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얘가 0이 되시면 이 부분이 0이 되시면 우리가 A랑 B랑 C가 같습니다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정삼각형의 조건이 될지 아니면 다른 문제풀이의 조건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A, B, C가 양수면 다 같아야 돼. 이 조건으로 굉장히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조건식으로. 수능에서는 이거일 때, 그 다음에 다른 거 써야겠지. 근데 저거일 때 다른 거 써있으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ABC가 다 같다는 뜻이다. 됐어? 네. 수능은 서술형 있겠지. 수능의 서술형? 누가 채점할래? 없어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지. 다 싹 다 객관식. 오, 개꿀인데? 너희들은 굉장히 인원수가 줄어서 30만 명 정도가 수능을 시험 볼 거라고 얘기하죠? 네. 실제로 이제 재수생 포함해 35만 명 정도 보는데 35만 명 서술형 누가 채점해? 한 문제만 해도 35만 개의 채점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
세령은 그래. 컴퓨터가 못 읽어요. 아 그래? 그거 되는 순간 이제 수험생들. 일단은 글씨가 더럽다. 그래 글씨 알아보고 있어 못 쓰잖아. 알아보고 못 쓰잖아. 선생님 근데 저희 학교 국어 서술형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좋대. 열심히 하셔야지. 우리는 학교 시험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쉬는 시간 전까지는 일단 수업만 열심히 할 거야. 영상이 다 쉬는 뜨시기 시간이 때문에. 언제 시작하죠? 아직 40분 남. 맞을래? 아니 수업 더 하고. 40분.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우리는 뭐 할 거야? 문제를 거기는 풀어야 돼. 보기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그렇게 넓게 줬지만 사실은 그 빈칸 그렇게 넓은 걸 쓸 필요가 없으셔야 된다고. 뭐야 이게? 자 졸라 쉽다니까 범준이가 다 얘기한다. 1번. 4x 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2y 제곱. 네 빨리빨리 해. 9번 뭐해? 아 9x 제곱 마이너스 24xy 플러스 16y 제곱. 네. 속을 뻔해. 자 마이너스 25 제곱. 마이너스 25. 아, 마이너스 25 25x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4. 플러스 4. 네. 역시. 자 계속해. 네? 계속하라고. 잠시만 저도 써야 돼요. 이걸? 뭐야 이거? 잠깐만.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 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28x 제곱 28x 제곱 플러스 2xy 네, 플러스 마이너스 2xy 6y 제곱. 네, 마이너스 6y 제곱이죠. 겁나 쉽지? 아니 책점은 아니에요. 뭐가? 요걸로 채점하는 거야? 수학의 점에서 아직 안 준 사람들이 있어, 책. 수석. 오늘 왜책 안 왔지, 근데? 이따 쉬는 시간에 확인해볼게요. 유제 문제는 사실 어렵지는 않아서 오늘 거는 사실 좀 채점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오 예. 다시 하도록 하죠, 어쨌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 곱셈공식 배우셨으니까 곱셈공식 변형해야 되지? 안 돼! 그지? 지금 하는 거예요? 볼까요? 네. 저 그럼 저기 있는 종이를 사용해도 될까요? 야 종이 줘. 누가 가져왔어? 아니 이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자, 띄웁니다. 나도. 너도 줘? 우찬이도 줘요. 야 문자는 한 장 줘. 아니. 이거 줘 이거. 내가 한 장이 많아. 배달비 찰떡 알스. 내가 가질게. 찰떡 아이스? 내가 내. 자, 딴 얘기 하지 마. 빨리 앉아, 빨리. 아 맞다 카메라 나왔어. 아 힘들어. 또 왜 저래? 허리가 아픕니다. 저거 사회 고단합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저번에 썼던 번호에서 보게 되면 오늘이 이제 5번이죠, 얘가. 네. 곱셈 공식의 4번이었을 테니까. 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정석 1장이 끝나는 거죠. 드디어. 네. 곱셈공식 변형인데 곱셈공식 변형은 우리가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라는 포인트를 갖고 항상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외운다기보다는 만든다의 개념을 보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A에다 A를 곱하고 B에다 B를 곱해서 만들 거냐? A에다 A 곱하고 마이너스 B에다 마이너스 B를 곱해서 만들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됐어? 그러면 이때 만들 건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두 배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플러스 2AB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ab를 없애면 되지 않겠냐? 얘네들은 마이너스 2ab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2ab를 없애면 되지 않겠냐의 개념이라는 거죠.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그냥 a 곱하기 a 곱하기 a, b 곱하기 b 곱하기 b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해도 된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a 제곱에다 a 곱하고 b 제곱에다 b 곱해도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위에 있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면 앞에 거의 제곱 나오고 앞에 거 뒤에 거의 3배,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의 3배니까 그 녀석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3 a 제곱 b가 되셔야 되는 거고, 밑에 거 좀 치우자. 이따 하도록 하고. 됐지?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에 3배 걸 거니까 마이너스 3 ab 제곱이 되시겠죠.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마이너스 3a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 형태의 a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같은 방식에서 아까 얘기했던 듯이 a를 3번 곱하고 b를 3번 곱할 게 아니라 a 제곱에다 a를 곱하고 b 제곱에다 b를 곱해도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필요 없는 걸 갖다 버리실 거라서 이렇게 곱한 거 필요 없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곱한 거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 이렇게 곱한 것도 필요 없을 거니까 마이너스 ab 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고, A, B로 묶으면 요 녀석을 마이너스 a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 형태에서 이제 풀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주는 건 이제 정석 문제를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나중에 정석 연습 문제 1장의 15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 같은 거를 물어본단 말이죠. 네. 됐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많이 친절해진 거야. 네? 해라. 구해라. 아니. 구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구하시오가 구하라에서 구하시오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 책에는 x의 9제곱 더하기 y 9제곱도 있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말도 안 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소화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에 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a 제곱에다 a 제곱 하고 b의 제곱에다 b 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구하겠다. a 제곱 곱하기 a 제곱, b 제곱 곱하기 b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서 필요 없는 거 마이너스 2 a 제곱 b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됐어? 네. 다른 방식에서는 a 세제곱에다 a 곱하고 b 세제곱에다 b 곱할 수도 있겠죠. 그냥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갖다 버릴 거고 이렇게 갖다 버릴 거고. 마이너스 a 세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A, B. 네, 마이너스 ab로 묶어주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얘를 구하려고 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구해야 되고 제곱 더하기 제곱도 구해야 되는데 그치? 맞아? 네. 얘를 구하려고 하면 위에 걸로 구하려면 뭐만 구하시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구하시면 되죠. 그럼 위에가 더 편하다는 거 포인트는. 됐어? 그러면 좀 넘어가서 아싸리 a의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 형태 같은 걸 본다. 그러면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 같은 걸 볼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됐어? 네.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너희들이 고민을 해봐. 연습 문제 있으니까 푸셔야 되거든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냐? 얘네들은 너희가 멍청하게 설마 a의 5제곱에다가 b를 곱하자는 a를 곱하자는 형태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a의 세제곱에다 a 세제곱, b의 세제곱에다 b의 세제곱을 곱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2에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빼면 되겠죠? 됐지? 네. 또는 뭘 해도 될 거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세제곱을 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됐니? 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마이너스 에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의 3배니까 3 a 4제곱 b 제곱. 그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의 3배니까 a 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3일 거고 마이너스 3 a 제곱 b의 4제곱이죠. 그럼 이 부분에 있는 아이들을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a 제곱 b 제곱으로 묶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거죠. 됐어?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조사모사야. 아, 얘네들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구하는 게 쉬울 거고 얘보다. 그치? 하지만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 여기 계산할 때 좀 짜증날 거고. 얘네들은 이거 자체 계산할 땐 괜찮을 텐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구할 때 좀 짜증나겠죠. 됐어?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짝수로 딱 떨어지면 제곱식 형태로 뿌리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지수가 짝수면 제곱 형태로 뺀다. 그러면 지수가 홀수인 녀석은 어떻게 할래요? 라는 거죠. 와, 몇 가지나 해요? 아홉 제곱? 응? 두 가지예요? 아니, 여기서 끝낼 거야. 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는 최대한 적게 구하고 싶으시면 할 때는 뭘 생각하시는 거냐? 우리가 곱하는 두 녀석 형태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인접한 아이들의 차가 없는 형태로. 그러니까 얘는 1차 6차 곱할 수 있고 2차 5차 곱할 수 있고 3차 4차 곱할 수 있겠지. 맞아? 아, 네. 그러니까 a에다 a의 6제곱 곱할 수도 있을 거고 a 제곱에다가 a 5제곱 곱할 수도 있고 a 세제곱에다 a 4제곱을 곱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녀석을 고르면 무조건적으로 4차에다가 3차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그나마 계산이 가장 간단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a 4제곱 b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a 세제곱 b의 4제곱인데 요 녀석에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묶었을 때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네들의 차가 1만 차이 나시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a 플러스 b니까 요 부분을 구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네가 선택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이잖아? 또 해야 되네. 그럼 얘네들은 뭐 할 거야? 얘네들 갖고 아싸리 묶어 쓸게요. a의 제곱에 b의 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나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게 2차, 3차, 5차, 2차, 3차, 5차를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여기까지 와서 이걸 쓰는 순간 뭐 한다고? 또 이 새끼 보고 아이씨 또 구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고, 차수가 하나 차이. 여기 둘만 구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쪽이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차수가 하나 차이가 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짝수 같은 경우는 제곱 형태로 표현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4제곱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편하잖아, 얘보다. 네. 6제곱씩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위에 게 좀 더 편할 거라는 거죠, 차라리.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9제곱하라고 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을 해버려.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얘가 더 힘들어. 얘가 더 어려워.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다 배운 건 아니고요. 우리 뭐 해야 되냐? 일단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 되죠? 예? 아하. 이거 뭐 해야 되지? 마이너스 4. 아 플러스 4. 마이너스라고? 아이 거의. 저 선생님 맨손에 쓰실 줄 알았어. 아니 왼쪽. 왼손에 의견이요. 아우 제이크. 자,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맹맹맹. 오늘 질문은 이런 건 못 봤다? 이건 플러스 6a 제곱 b 플러스 6a 제곱 b 제곱. 아 B 플러스 2b 세제곱도 해줘야 됩니다. AB 제곱 필요 없지 않아? 있나? 응? AB 제곱이 필요가 없지. 제곱은 AB 제곱이라는 어차피 그 끝이 플러스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니. 사실은 못 구해요. 에? 못 구합니다. 뭐하지? 왜냐면 이쪽은 얘랑 다른 부분은 여기는 3a 제곱 b가 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ab가 오고요. 3a 제곱 b가 오고요. 여기는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옵니다. 물론 얘를 이걸 갖고 이걸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다가 이걸 하면 돼요. 6a 제곱 b에 2b 세제곱을 하시면 될 텐데, 더러운. 그럼 a 값과 b 값을 다 알고 있어야죠. 이럴 것 같으면. 예. 왜? 뒤에 있는 녀석의 형태를 우리가 만약에 해봐야 뭐가 돼버려? 뭐 2b로 묶어봐야 3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잖아. 어차피 못 구하는 녀석이거든. 됐어? 그래서 세제곱식은 사실 변형식은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됐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물어본다면 4제곱식의 변형들은 나오겠죠. 4제곱식들의 변형들은 나올 거고, 이런 거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같이 등장하는 게 역수 관계성에 대한 게 등장을 하시죠. 이거요. 아하. 허리야. 됐어? 네. 뭐 하면 돼. 똑같이. 저기 있는 거랑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안 할 건데,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안 할 건데, 이거를 좀 알아두시는 걸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아이들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a분의 1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하시겠죠? 네.
됐니? 그러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 플러스 a분의 1에 마이너스 4죠? 네. 그럼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야? A 플러스 A분의 1이 어? 마이너스 4보다 항상 플러스요? 아니. 항상 플러스요? 아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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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근데 아니 0 A가 양수일 때.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근데 A가 양수여도 마이너스 4보다 작아. a가 2분의 1이고 그러면은 음수죠. 양수라면 미친놈아.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없는데요. 자, a가 1보다 크시면요 a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이 장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시죠? 양수죠. 됐어? 네.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은 음수죠? 됐니?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요? A 마이너스 A. 에? 거기는 당연히 음수죠. 아니구나. 음수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는데. 양수. 양수죠. 양수. 양수고요. 아씨. 눈치만 자꾸. 음수입니다. 됐어? 네. 원래 본디 일반적으로 문항을 줄 때는 이런 형태의 문항에서는 A 값이 B 값보다 크다, A 값이 B 값보다 작다라고 주면 이거 양수함수 판단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너희들한테 이 형태에서 이런 형태의 범위로 쪼개주면 너희들이 실수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범위는 A가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0에서 범위가 하나 잘리셔야 되고요. 됐니? 둘이 같아지는 시점은 언제냐면 1일 때죠? 1일 때도 잘려야 돼. 그러니까 1보다 크다,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4개 영역으로 쪼갠다. 4개 영역으로 쪼갰을 때 첫 번째 이 녀석이 양수인 거는 내가 너무너무나 쉽게 구하시거든. 그치?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치? 반복된다고. 이해되셨어?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완전히 1장은 끝입니다. 네, 문제를 풀어야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자, 딴 얘기하지 말고 보기 문제 풀까요? 보기 문제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요번에 겸손해지도록. 2번이요? 네, 보기 2번이요. S 자, 25에다가 마이너스 2xy 하시면 되니까요. 19. 19가 되겠죠. 됐어요? 네. 그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xy죠? 44. 네. 그래서 36 플러스 8, 44입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우리 뭐 한다고? 이거 하셔야죠? 네. 이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a 플러스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하실 거니까 64에 64에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곱하기 xy가 2야?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4 아니 그럼 40. 40. 마이너스 24 네. 64 마이너스 24니까 40 맞네. 됐니? 네. 네.
자,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바뀌고 마이너스 바뀌고 마이너스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똑같이 구할 거예요. 됐니? 네. 그래서 마이너스 64에다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12가 되겠네. 마이너스 64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2. 됐나요? 기본 문제 볼까요? 보기 5번 다 해봐요. 응? 19, 44, 40, 마이너스 50. 아, 마이너스 50이야. 마이너스 50. 자, 기본 문제 6번. 못하는데. 1번은 X 세제곱.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네? 마이너스 5x?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5x 5x 맞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5x 맞네. 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다. 됐죠? 네. 자, 2번은 x 세제곱 X 마이너스 제곱 9x 제곱에 네, 마이너스 9x 제곱 6, 12, 8 24x. 네, 24x 24x? 네. 6, 12, 8인데? 아, 26x 26x 6x죠. 마이너스 24. 6, 8, 10이 나오잖아. 앞에부터 두 개 양쪽 끝으로 곱하면 6, 8, 10이니까 2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네. 자, 3번 시간 앞에 거 제곱해서 a제곱, 뒤에 거 제곱해서 중간 거 제곱해서 4b제곱, 그 다음 거 제곱해서 c제곱이죠. 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겠지. 네. 됐지? 자, 4번. 8x 자, 앞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8x 세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4x 제곱, 뒤에 거 곱하면 12x 제곱 y. 세배할 거니까 36x 제곱 y입니다.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30 앞에 거 곱하기 70 뒤에 거니까 네, 일단은 15, 18 거기다 세배 54. 그래서 x, y 제곱이고요. 뒤에 거에 세제곱할 거니까 27y 세제곱이겠죠. 네. 그러면 5번은 다 똑같은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6x제곱 y 나오고요. 마이너스 27y 세제곱 나오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6번인데요. 우리가 뭐라고 했다? 2a-b에 자, 이걸 갖고 보는데 자, 봐봐. 6번 문제 잘 봐야 돼. 이렇게 보는데 이 녀석의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써주고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해서 빼주고 뒤에 거의 제곱을 써주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에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 나온다고 했죠? 이게 제일 아파. 응? 제일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보라고. 이거 할 때 이거 한다고. 쓸 때 앞에 거 놓고 뒤에 거 놓고 앞에 거에 제곱 썼는지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 뺐는지 뒤에 거에 제곱 썼는지 뒤에 거 식을 판별해야 돼. 뒤에 식을 판별했으면 같은 거 쓴 거 맞으면 앞에 거에 세제곱 쓰고 뒤에 거에 세제곱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전개해야죠. 노가다 되면.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가장 긴 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긴 식은 곱셈 공식에서만 나오고 앞으로 볼 일은 없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이니까 여기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치? 네. 그 7번에 1번은 아, 문제는. 봐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는데 됐니? 지금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뒤에 플러스 1로 써있는 거죠. 그랬어? 얘랑 곱해서 뺀다 마이너스 xy 얘랑 곱해서 뺀다 플러스 y 얘랑 곱해서 뺀다 플러스 x 이렇게 써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제곱에 곱해서 빼고 곱해서 빼고 곱해서 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올 거냐면
각각의 세제곱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다 곱해서 세배하고 거기를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됐어? 네. 자, 뭐 2번은 쉽잖아. 뭐 하면 돼? 2번은 차는 네, 합차죠. 같은 게 뭐야? 4x 플러스 y 제곱. 4x 제곱 플러스 y 제곱. 4x의 제곱 더하기 9y 제곱이 같은 거. 이 녀석의 전체 제곱에서 그 다음에 다른 녀석이 6xy니까 6xy를 제곱해주면 36 x 제곱 y 제곱을 뺄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 16 x 4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 2배 할 건데 70. 곱하면 72에서 36 뺄 거니까 36 남겠네요. 네. x제곱 y제곱 뒤에 거의 제곱 80에 y의 4제곱이야. 됐습니까? 네. 자 3번은 어떻게 하죠? 이거 합해서 똑같은 이거 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맞지 않아? 그 중간에 X에 그거를 갖게 아. 해주면 1, 2번이랑 3, 4번에서 어. 치환하는 거. 네 x-1에 x-2 x 플러스 2에 x-3 x-2에 x 플러스 3은 너희들 헷갈리라고 사실 뭐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헷갈리고요.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졸라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원래 안 헷갈려요. 정말 안 헷갈렸네. 원래 얘네를 볼 때 1, 3번하고 2, 4번을 보통 묶죠. 네. 1, 3번과 2, 4번을 묶는 이유는 순서대로 써있기 때문에 그래. 순서대로. 지금 얘는 순서대로 안 써있어. 네. 얘가 맨 앞에 가야 돼 사실. -2, -1, 2, 3으로 써있어야 그래야 순서대로 써있는 거야. 그때는 1, 3번, 3, 4번 묶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그건 여기는 그것조차도 아니지만 누가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을 t로 치환해서 전체 치환이에요.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 플러스 12. 그러니까 이제 자, t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 2배 할 거니까 2x 세제곱 뒤에 거에 제곱할 거니까 x 제곱이죠. 네. 자, 이 녀석에다 8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8x 제곱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7x 제곱으로 바꿔줄 거고 마이너스 8x 쓸 거고 그 다음에 뒤에다 1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기본 문제 8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나이스. 오 이거 쉬운 거 같아. 왜 이런 걸 못하는데? 자, x 플러스 y가 4고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꼴 8입니다. 맨날 너희들한테 x 플러스 y와 xy를 갖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만 구하라고 해야지 xy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 잘 안 나오시거든? 너희들은 이 xy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xy가 등장하시려면 x랑 y를 곱하셔야 되니까 x 곱하기 y는 안 되고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되시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제곱을 하면 되지 않겠니? 네. 그럼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예스. 그러면 xy의 2배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시는 xy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4.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4입니다. 네. 자, 얘가 4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의 세제곱을 해주면 되지 않겠니? 네. 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곱하기 y의 3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y가 나올 거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의 3배니까 마이너스 xy 제곱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3xy로 묶으면 x 플러스 y로 변형이 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4를 갖다 두면 얘가 64다. 마이너스 3 곱하기 얘가 48. 4다. 얘도 4다. 그렇죠. 64에서 48 빼자는 거죠. 16이네. 됐습니까? 네. 하나 x 마이너스 y도 구하라 이 제자. 이건 자, x 마이너스 y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야? x 제곱 x 플러스 y의 전체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xy를 4xy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줄 건데 0. 갖다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 0이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봐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오 신기해. 됐지? 자 2번 안 돼. x, y, z의 값은 5 x, y, y, z, zx는 7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너희들한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구하시라. 자,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생공식을 모두 다 고생공식 변형을 다 외울 수는 없어. 다 외우려면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것도 물어보게.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게? 아니요. 물어본다고. 네. 물어본다고 이 새끼야. 말도 안 그러면 그거를 갖고 다 이럴 때마다 얘는 이렇게 돼, 얘는 이렇게 돼, 얘는 이렇게 돼 외울 수는 없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얘를 만들려고 하면 뭘 할 거냐? x하고 x 곱한다, y에다 y 곱한다, z에다 z를 곱하겠다고 생각하자는 거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 제곱해봐요.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하실 거고 제곱 그러면 이때 원래 얘네들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말고 두 개 곱해 두 개 곱한 거에 합의 2배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y 14. 2배, yz 2배, zx 2배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에 xy, yz, zx로 구분되지 않겠니? 이렇게 보자는 거야. 11. 그러니까 25에서 뭐하다? 14를 빼서 11로 곱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1장 했고요. 잠깐 쉬었다 하고. 1장. 아 배고파 1시간만. 민니. 계속 합시다. 그러면 이제 1장은 이걸로 끝났고요. 2장을 시작합니다. 또 써야 돼. 그렇죠. 또 써야지. 사실 너네가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처음 듣는 학생이면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수업을. 인수분해를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원래 말하지. 당연하죠. 너희는 한번 배웠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갑자기 정석만 쭉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지금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 정석은 지금 보면 다항식의 계산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인수분해가 나와 있고 그 다음 3장이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이 나머지 정리거든요. 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항식이 나와 있고요. 항등식이 나와 있고 나머지 정리가 나온 다음에 인수분해가 나와요.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두 책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책을 4장까지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4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3장을 들어감과 동시에 셀을 같이 병행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나중에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너희들은 지금 유제를 푸시고요. 셀에서 B스텝을 풀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고요. 그러면 C스텝을 푸는 형태로 갈 거예요. 이해돼요? A 스텝은 안 풀어도 돼. Y스텝 주긴 할 거죠. 시스템이 제일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정석의 연습 문제 셀의 시스템은 난이도의 문제 차이가 아니고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둘 다 난이도는 좀 있어요. 근데 유형 자체가 조금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유형이고 셀의 시스템은 그래도 좀 어떻게 되겠냐면 단원간의 연계성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정석의 연습 문제 사실 단원간의 연계성은 없습니다. 그냥 단원을 깊이 들어가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제 문제는 사실 둘은 비슷해요. 근데 유제 문제 양은 적고 비스텝은 좀 많은 편이니까 유제를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비스텝을 한번 적용시켜서 문제를 좀 쭉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고 C단계를 갈 건데 이 상태에는 지금 단원이 꼬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항식의 연습 문제 풀었죠? 유제 문제 풀었지? 연습 문제는 나중에 어디 한 다음에 셀을 한 다음에 할 거라고. 그러니까 3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셀이 병행이 될 거고 셀이 끝나면 1장의 연습 문제 풀이가 들어갈 거야. 알겠지? 좀 많이 복잡해.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으면 돼요. 알아서 시킬 건 그때 가서 시킬 테니까. 자, 인수분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카메라 건들면 죽어. 오, 너 야구 해봐. 범주가 자, 상응할 수 꼴찌 있습니다. 골 때네. 자, 잘 듣도록 합니다. 자, 인수 보내시고요. 됐니? 인수 분해는 한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린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네. 저 CCTV로 보면 좀 웃기겠다. 귀여워. 됐어? 그랬을 때 우리가 AX 플러스 AY라고 써요. 자, 그러면 AX 자체도 하나의 다항식이죠? 네. 그치? A 곱하기 X 형태지. AY 자체도 하나의 다항식이죠? 네. 그러면 얘네들 하나의 다항식을 또 다항식으로 곱하면 얘 하나의 다항식을 또 다항식의 곱셈으로 변형시켰고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게 공통 형태를 갖죠? 이 새끼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부른다? 공통 인수. 네, 공통 인수라고 부릅니다. 오 유진기. 그래서 이 공통 인수로 묶어내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가장 인수분해의 기본으로 보시죠. 됐어요? 근데 요 녀석의 식은 사실 상수항도 항이라고 얘기를 했고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1 곱하기 ax 플러스 ay라고 써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 네. 그러면 이런 식의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각각의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인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됐어? 됐니? 네. 그래서 얘는 인수가 1, A, X 플러스 Y
ax 플러스 ay라고 할 수도 있고 ax 플러스 y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형태가 오시죠. 됐니?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다양식의 형태의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써야지 안 되겠네. 어디다 놨지?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은 이 녀석 앞에 똑같은 이 녀석들이 공통인수니까 맞습니다. 공통인수로 묶어서 어? 네? y가 빠졌나? 진짜? y 어디 갔어? y Y. 미안해. 아, 공주님과 항상 쉬는. 굳이 이상하지. 맞아요. 아니 뽕선하대요. 이제 들이켜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얍얍. 근데 저기 앞에 있는 또 인수분해 되잖아. 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됐어? 네. 밑에가 안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요 위에 요 밑에다 위에 밑에다 쓰시도록 하고 그러면 이 녀석의 인수는 누구냐?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그렇죠? x 제곱 마이너스 39. 얘랑 쟤랑 다 더하면 1이. 인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8개. 하나, 여덟 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왜 8개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얘네를 쪼개서 우리가 볼 거니까 일단 1에다가 이 가로 색채 전체 그 다음에 이쪽 가로에다가 이쪽 거그 다음에 저 가로 뭐저저 이렇게 애들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맞아? 네. 근데 얘 하나를 떼면 나머지 두 개도 인수로 볼 수 있으니까 x-y 곱하기 x 플러스 y로 볼 수 있을 거고 얘를 빼고 얘네 둘의 곱의 형태의 x-2y에 x 플러스 y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2y에 x-y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2y, x-y에 x 플러스 y도 인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됐니? 그래서 총 8개가 능정하셔야 돼요. 됐어? 이해되니? 네. 그래서 사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단순하게 지금 보면 얘네들 3개의 연수의 곱의 형태를 표현했잖아. 됐어? 네. 얘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얘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얘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8개예요. 됐니? 네.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뭐라고 외우시냐면 1하고 1이 항상 인수고 우리가 써놓은 녀석들도 각각이 다 인수인데 그 써놓은 녀석들끼리 곱한 것들도 다 인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원래 인수분해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영역 중에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12의 약수를 구할 때 1 곱하기 12요, 2 곱하기 6이요, 3 곱하기 4요. 그래서 얘네들의 약수가 1, 2, 3, 4, 6, 1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죠? 이게 사실 뭐니?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인수는 뭐랑 똑같은 새끼냐면 약수랑 같은 새끼라고 보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을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녀석을 찾아주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 써있는 녀석들을 곱한 녀석들도 다 떨어뜨릴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항상 이제 애들한테 하는데 지금 사실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너희들한테 이런 형태의 문항은 아예 안 나오지만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됐니? 네. 이렇게 그치? 네.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그치? 그럼 얘네들의 인수는 1 1 2 x 마이너스 4y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x 4y 마이너스 x 4y. 플러스 y 2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4y. 그런 식으로 따지면 새끼 여기다가 3분의 4는 못 쓰니? 어? 3분의 4 그건 안 되잖아. 하나의 다 야, 그러면 너네 잘 봐. 야, 그러면 너네 2분의 1 쓰고 여기다가 2x-8y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얘는 곱하면 되잖아. 그렇네. 임의로 변경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한두가 더 없어요. 그러면 막 엄청 큰 분수도 가능. 네. 어차피 그래봤자 그럼 똑같잖아요. 인수분해가 의미가 없어져요. 곱하면 값이 똑같으니까 이제 하나로 함축해가지고 쓰는 거. 그러니까 곱하면 똑같을 거면 1하고 2를 왜 나눠 쓰냐고. 1은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는 이제 상수. 그러니까 그렇게 쓸 거 같으면 새끼야 너네가 얘기하는 2x-8y는 얘랑 곱해도 이렇게 나오잖아. 너무 안 간단해. 아직은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얘 약수개수 몇 개? 얘 인수 몇 개겠어? 인수. 얘요? 응. 오. 하나, 일곱 둘, 개? 셋, 넷. 아니 아까- 8개 아까 조금 7개. 8개 여덟 개. 똑같은 거지. 4개야 이 새끼가. 예? 왜요? 왜? 하나, 왜요? 둘, 셋, 넷. 야. 지금 너네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까 x-4y랑 2x-8y 같은 거라며. 네. 네? x 마이너스 얘네 x-4y랑 2x-8y를 다른 걸로 볼 수 있으면 2분의 1도 인수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너네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다 1을 쓰나 2를 쓰나 이 새끼 같은 새끼예요. 상수항은 다 같은 걸로 취급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 일반적으로 인수를 쓰라고 얘기를 하면 2 하나 쓰고요. x-4y와 x 플러스 y와 얘네를 몽창 곱한 녀석을 씁니다. 1은 안 되는 거. 아니요, 같은 걸로 보다니까 1을 써있으나 2를 쓸 수 있는 그 새끼 같은 새끼로 본다고요. 모든 상수항을 다 같은 걸로 봅니다. 이거 다른 걸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 새끼 인수는 무한대야.
됐어? 와. 너네 잘 생각해보면 너네가 인수분해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수가 유리수 범위에서 합니다. 유리수 범위면 당연히 뭐니? 분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분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분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얘를 갖고 x-4y가 아니라 2분의 1x-2y라고 쓸 수도 있고 4분의 1x-y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네. 그러면 걔를 다르게 보면 이 얘네들의 인수는 무한대죠. 같은 겁니다. 상수항은 다 하나로 봅니다. 2를 쓰든 3을 쓰든 1로 쓰든 다 같은 새끼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보셔야 돼. 이거 근데 응. 이 x-4y는 인수가 아니에요. 어, 그만. 네. 아니 2에 네가 생각하는 2에 x-4y라고 쓰는 거와 네. x-4y가 같은 종류의 인수로 본다는 거야. 아. 네. 앞에 있는 개수의 개수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개수 b의 값이 같으면 다 같은 새끼로 봅니다. 알겠어요? 됐니?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 인수분해에서 옛날에 뭘 했었냐면 최대공이었어, 최소공배 쓰는 거 있거든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따로 안 해요. 그 정도까지 않기 때문에 맞는다. 같이 맞는다 너도. 뭐야? 이 새끼 여기 있으면 이 밖에 있는 노래 둘이서 립싱크 하고 있었어요. 귀여워. 됐니? 네. 여기까지 하세요. 자, 그럼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냐? 물론 사실 궁극적으로 이 단원에서 배울 거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됐어요? 인수분해 공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인수분해 순서를 사실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순서가 존재하고요. 그 녀석은 제일 첫 번째가 무조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제일 처음 가리킨 거. 아직 인수분해 공식은 가르치지도 않는데 뭔가 설명 하나 했잖아? 뭐지? 네, 공통인수. 묶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됐어요? 아, 그거 얘기 안 해줬네? 잠깐 얘기 좀 하고 볼까요? 우리 이거 인수분해, 인수분해 맞지? 네. 얘는 인수분해 맞아? 맞아요, 원래? 네. 근데 인수분해의 답이냐? 라고 하면 틀린 거죠. 됐어? 네. 3학년 1학기를 나한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얘기 여러 차례 했었지만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두 개의 대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가 개수는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뭐 한다? 인수의 차수는 최대한 낮게 한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했었죠? 됐니? 네. 자, 여기 위에 있는 시계 이거는 1차식이죠? 둘 다. 맞아? 얘는 2차식이죠? 그래서 인수의 차수를 최대한 낮게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형태로 곱해야 된다는 거야. 2차로 만들면 안 돼요. 물론 2차식밖에 안 나타내는 경우는 2차식으로 하겠지만 그치? 근데 궁금한 게 저게 왜 2차인지. 보통 인수분해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숫자들은 다 문자로 취급해요.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 써 있는 숫자, 여기 있는 문자들은 다 저걸 문자로 취급해 준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AX, AY는 A 곱하기 X니까 문자 2개 곱해진 거잖아. 그럼 2차죠. 아, 됐어요? 그래서 차수는 최대한 낮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한 인수분해 하시오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주저리 떠든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 여기 2장이라고 해서 안 쓰고 시작했네. 뭐 어쨌든 그냥 봐. 인수분해에서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인수분해 순서를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순서 그래서 첫 번째가 공통인수. 공통인수 목표였고요. 두 번째가 공식. 네, 인수분해 공식 사용이죠. 세 번째가 치환. 뭐야? 다 맞춘 뭐요? 이제 하도 경험을 많이 해서 외우는 거. 써져있지. 아니 여기 없어. 나 이거 할 때마다 네 번째 내림 차순? 아니야 내림뜻은 6번째. 맞아. 이거 바꾸면 그놈의 내림 자수는 진짜 그놈의 내림 차이 개 좋아하네. 오예. 아 이거 쌤 여기 피줄이 갑자기 팍 이게 나왔는데 얼마나 피가 안 들어가면 오예. 아 이거 아니 그거 보기차식이었나? 원래 보기 사실 아닐 거 같아. 아니야. 아닌데 뭔가? 상관방금. 그게 초선 힌트. 상의 분리. 공본주의 아, 하나만 그건 말했던 거 아니야? 이거 각본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내리치는 아 맞아 그거. 자, 항해 분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도 있고요. 다섯 번째가 올림 공기차식. 특수. 네, 보기차식에 맞긴 하는데 이제 고등부는 특수형으로 해서 두 가지 나눠 설명합니다. 상관방정식. 하나는 특수형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보기차식. 다른 하나는 상관방정식. 여섯 번째로 내림 차수. 내림 차순. 오 검진이 맞아. 드디어 좋아하는. 순서를 좀 외워놔라 내일 가서. 근데 순서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편하지. 인수정리. 근데 범주는 자, 순서를 외우라는 건 뭐냐면 너네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본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공통인수가 있냐?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야? 공식을 사용할 수 있냐? 공식을 사용 못하면 치환을 통할 수 있니? 치환이 안 된다면 항해 분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면 특수 형태를 띄고 있진 않니? 아니면 내림표현 정리 해볼래?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인수 정리로 갈 거라고. 그런 순서를 사실은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너네가 이 문제를 계속 풀고 풀잖아. 그럼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는 그냥 보면 풀어요. 항해 분리를 할 건지 공식에 집어넣을 건지 치원을 할 건지 딱 보면 나와. 시간이 지나시면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 이 순서대로 이제 하는 방식을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인수분해라고 하는 공식은 사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왜? 다 모두 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공수생 공식의 역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공식 얘기를 할 건데 공식. 사실 이 얘기는 지금 한번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문제 풀이는 실제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공식의 풀고 활용. 물론 거기 써 있는 얘기들은 조금 뭐 한도 기본 문제 정도 건드려 볼 수 있기는 한데 뭐 굳이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식을 사용하겠다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더라 이거죠. 사실은 이거는 너네한테 따로 얘기를 안 해서도 풀고 계시죠. 그치? 네. 그러면 두 번째 A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알아? 네. 아 보면 딱 알아? 오 범준이. 됐어? 네? 딱 왜 안 따간다고 했어 분명히? 너 죽었다. 답은 아까처럼 범준이가 딱딱 말한. 아 그럼 하면 얘기하고 하면 얘기하고 이렇게? 앤서 준? 그 길이 완전. 쓰레기는 또 찰떡 아이스로 돼. 좋은데? 17,600원. 왜 저 저번에 과학 숙제 숨겨진 한 쪽을 못 해갖고 17,600원 냈어요. 잘했어. 오예. 그래요. 이게 네, 원래 뭐, 쌤한테 막 선생님 가서 뭐, 선생님 뭐, 아예 뭐, 시대로 이러려고 했을 때요. 수사. 뭔 소리야? 자 아 힘들어. 125였어. 예시. 25? 얘는 버거. 아. 서준들이 많아. 그런 드림이 부럽다. 자 이런 애들인데 우와. 자 이걸 딱 보면 아 이 새끼가 5x-2y 전체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게 눈에 이렇게 딱 나오냐 이거죠. 네. 대박 이 새끼야. 용만영 선생님. 내가 범준이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예. 고생이 조심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곱셈 공식을 자꾸만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야. 우리 뭐 한다고? 이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이었고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하시고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세배를 해줄 거고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곱한 다음에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세배를 해주고 뒤에 있는 녀석이 세제곱이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 계속. 그치?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다 형태가 3차식으로 써있거나 3차, 2차, 1차 상수항으로 써있으면 y가 없으면 그렇게 써있 거고 쓰게 될 거거든. 됐니? 그렇게 돼 있으면 맨 앞이 완전 세제곱식이 써있는 순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세제곱식이 써있으면 이 녀석도 이해. 세제곱인 녀석을 찾는다는 거죠. 됐어? 그리고 우리는 뭐 한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녀석의 형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곱하고 3배를 했을 때 얘가 나오냐라는 걸 확인하자는 거죠. 됐어요? 요 녀석의 형태도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곱하고 세배가 되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네네. 얘가 된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냥 맨 앞에 있는 녀석하고 맨 뒤에 있는 녀석 잡아서 아, 이 새끼는 세제곱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 네. 자,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얘가 제곱합이고 얘가 두 개 곱을 합의 두 배가 되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치? 근데 다 문자로 써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x, y, z를 갖고 제곱해서 써 있으면 x 제곱도 보이고 y 제곱도 보이고 z 제곱도 보이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배 곱해져 있는 것도 눈에 뻔히 보이겠죠. 그러면 눈에 잘 안 보이는 녀석은 누구냐? 이런 거겠지. x의 제곱 플러스 9y 제곱 마이너스 6xy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4x 뭐라고? 4Z. 닥쳐. 너무 쉽다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Z. 막 Z제곱. 맞는다. 맞아. 전투기? I am star. 범지 컵. 12y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눈에 잘 안 보이신다는 거죠. 아 됐어요? C가 자연수인가? 네, C가 자연수 형태로 써있는 거. 4다. 근데 사실 이 녀석은 얘가 제곱하고 얘가 제곱하고 얘가 제곱하는 거 봐서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얘네 곱했는데 얘가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가 와야겠네? 그치? 이거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건 맞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것도 맞고 맞지? 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이 녀석을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에 대한 내림편 정리하면 문제 풀려요. 됐어? 네.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는 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문자가 x, y, z로 나눠져 있으면 눈에 뻔히 보이실 거고요. 숫자로 나눠져 있으면 눈에 안 보이긴 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녀석은 어디로 가시면 된다? 공통인수위 공식 사용이 안 돼서 쭉 내려가서 내림차순 정리를 가셔도 풀립니다. 오. 알겠어요? 네. 이쪽 좀 지우고 얘기를 해야겠지? 쓸 데가 없으니. 실제 저 녀석을 내림편 정리를 해서 보여줄 건데 당연히 우리는 x에 대해서 내림편 정리를 할 거니까 x 제곱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형태가 마이너스 6y 플러스 4x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형태가 9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4제. 그러면 눈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이 녀석을 갖고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인수분해하는데 4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풀리는 거죠? 네. 됐니? 그럼 얘랑 곱해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가운데 있는 녀석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얘네가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내림편 정리를 해도 보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 하는 거. 안 보이는 거는 뭘로 해결이 될 거니까 내림편 정리에서 해결이 될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네 번째.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합차.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 맞네요. 전반으로 내려가야죠. 맞습니다. 됐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되는 녀석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죠. 됐니? 이 녀석은 우리가 원래 a 플러스 b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받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이 얘가
A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치? 뒤에 있는 녀석이 B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이 더해진 녀석에다가 이 뒤에 뭘 한다고 했냐면 앞에 있는 녀석을 더하시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뺄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쓰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 x의 세제곱 플러스 125 그냥 마이너스 쓸까요? 125 안돼. y 세제곱이면 아 없는데. 요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 되기 전의 상태가 3 a 3x인 거죠? 됐니? 네.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 되기 전의 상태가 뭐다? 마이너스 5y인 거지?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할 거냐면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9x. 뒤에 거를 더할 거고요. 네. 9의 자, 앞에 있는 녀석 제곱 쓸 거고요. 9x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 플러스 뒤에 거를 곱해서 뺄 거니까 플러스로 돌아서겠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써주시면 돼요. 25y 제곱.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따로 안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뒤에 게 마이너스 b였다. 그러니까 굳이 써보시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하고 뒤에 있는 녀석을 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 제곱하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곱하시면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할 거라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을 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말로 외우면 사실 이게 풀려요.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뒤에 곱한 거 뺀 거 뒤에 거에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원래는 이 다음에 너네한테 뭘 보여줬었냐면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이 보여줘야 돼. 근데 그거는 사실 보기 차이식 쓸 거라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됐니? 네. 그 다음에 6번째로 x의 제곱에 a 플러스 bx a, b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죠. 자, 못하시는 건 없잖아요. 네. 할 필요 없죠. 됐어? 네. 원래 이거 막 못 써줬냐?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써줬죠? 네. 그거 인수분해 못해? 그거 못합니다.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가 아까 하라고 했던 녀석의 형태에서 뭐 이제 x-1에 x 플러스 2에 x-3이면 뭐 x의 세제곱에 얘네 다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거고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마이너스 8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x 다 곱해서 플러스 6 이렇게 써있는데 얘 없이 이렇게 보면 아 숫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보인다. 보이면 쳐주지. 저도 신이요. 얘는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이 녀석은 맞아. 여기 가서 할 겁니다. 이해돼요? 네. 여기 가서 처리할 거예요. 못해. 네.
그러면 너네 공식이 이제 외운 거는 뭐밖에 없냐? 인수분해 공식은. 자, 7번째. 우리가 ACX의 제곱 AD 플러스 BCX BD가 AX 플러스 BL CX 플러스 D다. 이거죠. 네. 됐어? 네. 아, 이건 안 지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빼먹었냐면 얘 하면서 6번 빼먹었고 얘가 7번이고 7번 밑에 8번 하나 지금 빼먹었고 9번가 야얘 아니다 이거 5번 6번 7번 빼먹었고 얘가 8번이고 얘가 9번이잖아. 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하나 10번 빼먹었지. 네. 그러면 이제 11번밖에 안 남았지. 11번이 뭐였어? 그 전설의 이해했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오이씨. 오늘 인수분해 공식은 8번째고요. 3 A B.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통으로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볼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많이 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세제곱의 합이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세제곱의 세배다 이렇게 써있는 거라 사실 그거를 너네가 찾아낼 수 있냐의 관건이신 거고요. 사실 이 문제를 보시면 너희들한테 절대로 눈에 잘 안 보일 만한 애를 던져주거든요. 예. X가 아니라 Y네. 마이너스 2, 6, 18 이런 식으로 네. 줄 거란 말이죠. EX랑 잘 안 보여요. 마이너스 3Y. 관건은 뭐냐면 너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배우시잖아. 쭉 배우시는데 보기 차식은 4차식 형태를 갖고 있어요. 됐니? 항의 분리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차수가 3차, 2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의 형태를 띠거나 모두 다 3차이거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내림 차순 정리를 하는 애들은 눈에 알겠지 뭐 문자의 차수들이 다양하셔야 되잖아. 인수 정리를 하고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의 경우에는 4차부터 시작하면 상수항까지, 3차부터 시작하면 상수항까지 애들이 대부분 존재하셔야 돼요. 됐어?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하는 인수분해들은 문자가 한 종류입니다. X만 써있거나 Y만 써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됐니? 근데 이딴 식의 써있는 아이들의 형태다 라고 하면 의심스러운 것 자체가 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차 써있어. 3차 2개 써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저 위에 거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의 세제곱 되기 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2x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의 세제곱 되기 전의 형태가 마이너스 3y가 되실 거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 되기 전의 형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나와 있는 녀석의 형태가 얘네들 다 곱해서 3배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2x 쓸 거고
3i 쓸 거고 마이너스 달아줄 거고 곱하기 1 쓸 거고 마이너스 달아줄 형태를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뒤에다 뭐 해야 돼? 다시 마이너스 3배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 이 세 마리를 갖고 우리가 이 세 마리를 더한다. 그치? 그 다음에 다 제곱해서 쓴다. 자, 풀이삼을 여기 밑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해서 뺀다잖아. 곱해서 빼면 플러스 6xy가 나오겠지? 곱해서 뺄 거니까 2x가 될 거죠? 곱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3y가 되겠지?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 형태죠. No. 됐어요? 제가 지금 그만해.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인수분해에 대한 문제풀이는 사실 곱셈 공식이 좀 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자, 잠시 좀 요즘 멈춰놓고 답